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게이밍 모니터를 리뷰하면서 이런 요청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7인치에 144Hz 이상의 주사율을 가진 조금은 저렴한 이런 모니터도 리뷰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던 중에 제가 다음 달에 구독자 증정용 PC를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용할 모니터로 이 녀석을 구매해 봤습니다. 뭐 일단 PC 사양이 FHD 해상도에서 주로 성능을 뽑아줄 본체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FHD 해상도와 또 게이밍 PC이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100Hz 이상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모니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모니터가 바로 배틀지 BG27A 6케어 165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전반적으로 제품명이 다들 깁니다. 왜 이렇게 길까? 자, 일단 가격이 28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27인치의 165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제품은 이 녀석 말고도 좀 더 저렴한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펙만 놓고 본다면 삼성 VA 패널을 사용했고 또 NPRT 기준 1ms의 또 패널 밝기가 400칸델라, 이 재원을 가지는 제품은 이 녀석 말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제품에 들어간 패널만큼은 이 동일한 제품 라인대에서 아마 이 녀석이 굉장히 괜찮은 패널을 사용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판단이 맞을지 한번 이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보면 먼저 스탠드가 보입니다. 짙은 은색으로 V자형 받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원 공급용 어댑터도 있습니다. 케이블로는 DP 케이블이 있고요. HDMI 케이블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케이블도 있습니다. 자, 모니터 스탠드가 있는데요. 스프링 방식으로 이 엘리베이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와 연결 방법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나사를 조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터치 방식이 많은데도 이 나사 방식을 사용하는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 외형을 살펴보면 흔히 커브드라고 불리는 이 휘어진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이 곡률은 1500R입니다. 자, 커브드 모니터는 좌우가 휘어지면서 사용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좀 더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커브드 모니터의 장점일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커브드 방식을 그다지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27인치 사이즈에 굳이 커브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녀석이 커브드라서 산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구입하니까 커브드였던 거죠. 자, 표면은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 반사를 막아주고 테두리는 최근 트렌드인 베젤리스 디자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탠드의 경우 엘리베이션이 지원되고 틸트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스위블은 지원이 되지 않고요. 또 뭐 커브드니까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피봇 역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뭐 스위블은 그렇다 쳐도 피봇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입출력 단자는 2개의 HDMI 2.0 포트와 1개의 디스플레이 포트 그리고 오디오 출력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니터 조작 버튼은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OSD 메뉴를 봤을 때는 게이밍 모니터에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모드와 또 블랙 스테빌라이저라든지 뭐 크로스웨어 등 최근 트렌드에 맞게 게이밍 모니터가 제공하는 옵션 사항들은 거의 충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그 다이얼의 조작감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요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작감이 좀 안 좋아요. 자, 전반적인 모니터의 사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시야각도 괜찮고 뭐 영상 시청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은 화질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설명에서 볼 수 있는 이 튜닝된 내장형 스피커는 기대보다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는 굉장히 거슬릴 만큼 이 중저음부가 찢어졌고요. 출력을 중간 정도로 잡고 사용한다면 뭐 그나마 괜찮았습니다만 스피커는 크게 기대하시는 건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라는 부분에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니터 스펙 시트를 보면요,
sRGB 130%에 NTSC 98% 그리고 DCI-P3가 90%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밝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400칸델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라인대의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최대 밝기가 250칸델라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녀석은 패널 밝기가 유독 밝습니다. 그리고 색역대 역시 좀 그렇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상당히 좋은 패널을 썼다는 건데 왠지 뻥 스펙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 색역대의 경우 sRGB 100%, 어도비 RGB 91%, DCI-P3 92%, NTSC 86%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sRGB의 경우는 100%가 넘어가더라도 측정 기기의 표기 한계상 100%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100%는 넘어가는데 이 어도비 RGB나 DCI-P3 색역대가 90%가 넘게 나오는 걸 본다면 스펙상 표기된 색역대가 뻥 스펙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쉬운 건 NTSC가 이 스펙 표기 값은 98%인데 실측 값이 86%여서 이 부분에서만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면 색역은 굉장히 잘 나왔죠. 의외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자, 감막값은 2.1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최대 밝기는 407.6칸델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밝기도 스펙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밝기도 뻥 스펙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패널이 상당히 밝습니다. 이 색상 정확도는 최소가 시 0.29, 최대가 3.40, 평균 1.35로 델타 E 값조차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 측정된 항목들을 보면 크게 튀어나가는 것 없이 두루 잘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왠지 뻥 스펙이 기대했는데 뻥 스펙이 아니에요. 패널을 굉장히 좋은 걸 썼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게이밍 모니터에서 또 중요한 이 응답 속도와 잔상 부분은 어떨까요? 일단 이 모델도 오버드라이브 방식을 통해서 응답 속도를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PC로 치면 CPU 오버클럭 하듯이 오버클럭을 해서 응답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죠. 자, 모니터 설정을 보면요, 6케어 오버드라이브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의 그 오버드라이브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비교를 하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확실히 이 부분을 껐을 때와 또 빠르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로 바꿀 때 화면의 잔상 부분의 차이점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설정 항목 아래에 있는 6케어 MPRT 옵션은요, 백라이트를 조절해서 이 역잔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옵션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활성화시키게 되면 화면의 밝기가 어두워지고 플리커 프리가 해제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모니터들이 이런 식으로 잔상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사진상으로 보이는 차이점보다도요, 실제 육안으로 볼 때는 화면상의 이 대상이, 이 잔상 부분이 흐릿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가의 게이밍 모니터와 비교를 해본다면 뭐 오버드라이브와 잔상 억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게임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딱히 이 잔상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보통 게임에서 잔상이나 역잔상 부분이 눈에 확 띄는 건 모니터 주사율보다 이 시스템에서 뽑아주는 주사율이 낮게 들어올 때 확 그 순간 이렇게 잔상이 잡히는데, 이게 FHD 대상도 기준에서 165Hz다 보니 아무래도 프레임 방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잔상이 눈에 띄는 경우가 테스트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비슷한 동급 대비해서 싼 편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싼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패널 성능만큼은 확실히 좋습니다. 일단 테스트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뻥 스펙은 아닌 것 같고, 또 모니터는 이 패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갖추고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FHD 대상도는 게임을 할 때는 좋기는 한데 뭐 작업이나 또 여러 창을 띄워놓고 작업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니터는 게임이 주 목적이고 게임을 주로 하는 분들이 고민해 보기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AS 부분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AS를 알아봤는데 AS는 독특하게도
방문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가격도 그렇고 뭐 제품도 그렇고 일단 저는 이 정도면 잘 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모니터 잘 챙겨놨다가 다음 달에 구독자분들께 증정할 PC를 조립할 때 이 모니터도 이제 함께 챙겨가지고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라이브 횟수를 좀 늘리면서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좀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주로 다루는 제품들이 약간 고급형의 하이엔드 제품들을 주로 다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라든지 구독자분들이 말씀하시길 고급형 하이엔드 제품들도 좋지만 좀 구매 각이 나오는 가격대 제품들에 대해서도 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틈틈이 그와 관련한 제품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사실 이거 살 때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기대보다는 괜찮은 제품을 잘 고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녀석을 어떻게 또 잘 골라봐야 될지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